까지 대수 3학년 애들 대상으로 문제풀이 하는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 오고요. 근데 올 거면 말하고 와. 내가 프린트는 해놔야 되니까. 알았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걸 진행할 겁니다. 이름하여 삼각함수. 삼각 B를 함수화시킨 거예요. 삼각 B를 함수화시킨 거. 그래서 삼각 B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걸 까먹었다. 네, 그건 용납 안 됩니다. 다시 기억해 줘야 되고요. 다시 외워야 돼요. 그거 안 기억한 까먹은 거는 아예 용납이 안 돼요. 알았죠? 뭐 설명은 다시 하겠지만 기억을 해달라. 삼각함수라는 것은 말했다시피 삼각 B를 함수화시킨 건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게 하냐면 이게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쵸? 근데 좌표 평면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가로 세로를 x랑 y로 표현하거든. 이때 수직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통 실수라는 개념이에요. 실수라는 개념. 실수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3. 맞아요. 루트 3이죠. 그런데 이 60도가 실수니? 도는 실수가 아니에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은 적 있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요런 거 뭐 여기가 60도, 70도 하면 여기 몇 도야? 50도라고 써야 되는데 50이라고 하면 틀렸다고 하는 경우 있죠. 이유가 50과 50도는 같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도. 얘는 실수고요. 얘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에 표현하려면은 실수로 만들어야 돼요. 즉 뭔 말이냐면 각도를 실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야? 각도가 뭐니? 각이 뭐야? 벌어진 정도? 벌어졌다는 게 뭐가 벌어진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벌어진 건데? 선 두 개를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그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요. 자, 시초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로선을 우리가 보통 시초선이라고 해요. 이때 이 시초선의 한 점에서 하나의 반직선을 그려요. 반직선. 늘 그렸을 때 얘한테 이름을 동경이라고 붙입니다. 동경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뭐예요? 와, 내가 원하던 대답이었어. 진짜 고맙다. 항상 저런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올해도 있나 했더니 있네요. 고맙습니다. 동경은 그 동경이 아니죠. 그쵸? 동경, 그 일본은 도쿄 맞죠? 도쿄라는 표현 말고 또 다른 동경 뭐 있어요? 항상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차라리 청동거울 얘기하지 그러냐, 동경.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그 독도 노래 알아요? 독도 노래 나오나 근데? 요즘 독도 노래 그 동경 몇 도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위도 경도 맞죠? 안 나오나? 그 위도 경도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구본에서 뭔가 표현하는 것들 이야기할 때 동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이제 좀 차치하고 그냥 벌어진 직선이라고 반직선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초선에서 동경이라고 한 반직선의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말합니다. 즉 반시계 방향이 정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 정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 정방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분면을 어떻게 이름 붙여요? 이렇게 이름 붙이죠.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서라서 그래요. 그래서 1, 2, 3, 4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학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서 항상 도형한테 이름을 붙일 때도 웬만하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반시계 방향이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내가 방금 뭐라 했냐면 정방향이라고 했잖아. 그럼 정방향이라는 게 올바른 방향, 즉 플러스 방향이 있다면 당연히 뭔 방향도 있어요? 역방향, 즉 우리가 다른 말로 음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이라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하는데 반시계가 아닌 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각은 음수, 음의 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의 동경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대요. 뭔 말이냐면 태권도 다니는 사람 있어요? 너도 태권도 단증 있다며. 아, 상품이요. 자, 태권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경이가 있죠. 야, 발차기 이렇게 차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동경이가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발차기 야 차는 걸 몇 도 발차기라고 해요? 그냥 돌려차기라고 말하죠, 맞죠? 근데 돌려차기는 몇 도 돌린 거야? 180도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슉 한 바퀴 돌아서 발차기 한 건 몇 도라고 해요? 360도 발차기라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얘를 차는 방법은 몇 도 도는 걸까? 상상이 잘 안 가나요? 내가 말이 좀 이상하게 했나?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60도라고 한다면 이쪽 반대로 가는 건 뭐라고? 마이너스 300도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더해서 360이 돼야 되니까. 근데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오면 몇 도야? 420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의 동경이 60도인지 420도인지 마이너스 300도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 없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구분 안 하기로 해요. 구분 안 하기로 하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벌어진 정도를 알파라고 할 때 이 동경의 일반각이라는 것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알파라는 것은 알파도는 0도와 360도 사이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동경을 표현하는 각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60도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말을 해요. 일반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각의 알파라는 애가 0과 90도 사이에 있으면 그걸 우리가 제 1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라고 말하고요. 알파라는 애가 90과 180 사이에 있으면 걔가 몇 사분면? 제 2사분면에 있다 라고 말하고요. 각도가 180과 270 사이에 있으면 몇 사분면? 제 3사분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270과 360도 사이에 있으면 몇 사분면? 제 4사분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죠. 뭐?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는 몇 사분면이에요? 네, 사분면 취급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축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사분면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알았죠? 즉 X축과 Y축은 사분면이 아닙니다. 사분면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이라는 거 다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초선에서부터 반시의 방향으로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말했고 그 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이 각이라는 거에 뭐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음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음수는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 그치? 어떻게 했어도 그냥 다 뭐 몇 도, 60도, 180도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 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수에는 보통 음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음수를 가정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 도라고 했죠.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실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비율이라는 관점을 도입하게 됩니다. 비율.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있고 우리가 보통 여기 끼인 각을 세타라고 표현해요. 번데기 발음 세타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은 순간이 어느 순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곡선이지만 똑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 여기를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각을 뭐라고 정의한 것?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로 각을 정의한 거예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각을 정의한 것. 이걸 우리가 라디안 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라디안이라고 붙이고 보통 문자로 RAD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개 다 생략 가능하게 돼요. 즉 방금 말했다시피 비율로 각을 정리했죠? 근데 비율이라는 것은 숫자란 말이야. 뭐분의 뭐는 숫자잖아. 그래서 그 각도를 우리가 실수로 이제 환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각을 뭐로 정의했다?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정리한 것을 라디안. 특별히 반지름이 R이길 때 호의 길이가 R인 상황을 몇 라디안? 1라디안 그냥 또는 1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디안 생략 가능하니까. 이걸 우리가 새로운 각, 호를 이용해서 각을 구했다라는 이름으로 호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는데 그때 호의 길이가 2R이라면 여기에 중심각은 몇 라디안? 2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부채꼴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는데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파이 R일 때 그 중심각을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이라고 말하며 방금 말했다시피 2파이 R이 되려면 뭐예요? 원이죠?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의 중심각을 360도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파이 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에요. 다시 말해서 파이가 180도라는 표현이고요. 180도가 대략 얼마야? 라고 하면 3.141592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각이 동경이 있을 때 동경 알파도에 대해서 이 동경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새로운 개념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순간은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요 동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2n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60도를 우리가 2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2파이가 360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는 것을 360도 대신에 2파이 곱하기 n 알파도 대신에 세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일반각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각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어떤 동경의 각도는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도라는 이야기는 말로 60 눈떴마 60분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60분법이라고 말하며 이 파이를 한 바퀴로 말하는 것을 라디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라디안과 360도의 관계는 라디안과 60분법의 관계는 방금 말했다시피 2파이 라디안이 360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는 라디안으로 바꾸면 얼마? 파이가 되고요. 90도는 바꾸면 얼마? 2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럼 60도는 여기서 나누기 얼마인 거예요? 그래서 3분의 파이라고 말하고요. 45도는 나누기 얼마인 거예요? 4분의 파이라고 말하고요. 30도는 나누기 얼마인 거예요?
6. 그래서 6분의 파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들 간의 관계는 이제 외워야 돼요. 뭔 말이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는데 그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 사인 3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 또한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해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새로 외워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60,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했던 60분법은 사실상 직각을 90등분한 애예요. 직각을 90등분한 걸 1도라고 설정한 거죠. 사실 얘가 조금 더 이상해요. 직각을 왜 90도로 나눠? 왜? 왜 그래? 그래 왔으니까? 맞아요? 이게 오히려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던 거죠. 그쵸? 오히려 제가 어떤 논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만한 정의입니다. 어떻게 정의했다? 각을 뭐라고 정의했다고? 뭐랑 뭐의 비율?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 니로 정의한 것을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한 바퀴가 360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어 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이 부채꼴에 대해서.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니? 뭐? 그쵸.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얘가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게 라디안으로 생각을 하자. 2파이 곱하기, R 어디다 팔아먹었어. 2파이r 곱하기 360도가 뭘로 바뀌어? 2파이잖아. 그쵸? 중심각은 뭘로 바뀌어? 라디안 세타로 바뀌죠? 그래서 뭐가 돼요? 네, 호의 길이가 R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가 R세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따르면 라디안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니 세타죠. 호의 길이는 얘를 슉 넘기면 반지름 곱하기 라디안, 즉 R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호의 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학교 1학년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뭐? 부채꼴 넓이인데 파이 r 제곱 왜 나와? 아,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또 뭐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야, 중졸.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냐고, 니네. 응? 2분의 1 RL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부채꼴 넓이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를 얼마 전에 보고 와서 알아. 있다는 걸. 오케이? 2분의 1 RL. 근데 잠깐만. 2분의 1 RL. 이게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호. 근데 L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 R세타라며.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도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개념. 삼각 함수를 위한 호도법의 정의예요. 자, 절반 했습니다. 자, 근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할 게 좀 필요해서 설명을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했듯 지수 로그보다 난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생판 처음인 거라서 아마 이것도 지수 로그 처음 할 때처럼 잘 못할 겁니다. 그럴 거라 생각해요. 뭐 잘한다면 다행입니다. 못할 거라 생각해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자, 569번부터 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고 131도를 벌어진 정도가 있을 때 이걸 P라고 했대요. 이 OP가 동경이래. 근데 이 O를 중심으로 음의 방향이면 어디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705도만큼 해줘야 돼. 이게 뭔 말이야? 705도면 얼마야? 705도면 얼마야? 바퀴하고 465도. 그치. 그러니까 두 바퀴가 15도 모자란 거지. 두 바퀴를 움직이면 여기까지 온 건데 거기서 얼마 모자라? 15도 모자, 15도 더 간 거네. 그쵸.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이동한 거예요. 15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거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240도만큼 더 갔대요. 맞아요? 240도만큼 더 갔답니다. 그럼 여기 131도에서 몇 도 움직인 거야? 240도 그렇게 많이 갔네. 뭐요? 네, 잘못 봤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131도에서 15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24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한 거니까 255만큼 간 거잖아. 그럼 얼마야? 386도죠. 맞아요? 386도는 몇 사분면이야? 네, 저 1사분면입니다. 제 1사분면. 왜냐면 지금 양의 방향으로 15도만큼 240도만큼 1도에서 15도만큼 240도만큼 추가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요? 음의 방향으로 705도만큼 간 것을 실질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15도만큼 움직인 거다라고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360도가 한 바퀴니까. 그쵸? 이해가요? 두 번째 572번. 얘가 좀 어려운데 이게 처음 풀 때 되게 힘들어하는 주제예요. 되게 힘들어하는 주제입니다. 예, 이해를 못한다라고 그래서 막 570번, 71번 다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문제에서 세타가 제1사분면 각이라고 했어요. 1사분면 각이면 몇 도랑 몇 도 사이야? 0도랑 90도 사이인 거죠. 맞아요? 아닙니다. 아까 381도도 1사분면이라며. 그럼 1사분면이 뭐도 될 수 있는 거야? 360도보다 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각은 0과 90도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저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 너 정신 차려 엄마.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몇 분의 세타? 2분의 세타라는 n이면은 얘가 뭐가 돼요?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와 180도 곱하기 n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이 n에다가 하나하나 대입해 보는 거예요. n이 만약 0이라서 얘가 0도와 90도 사이에 있었다면 0과 45 사이에 있었을 겁니다. 헌데 n이 만약 1이라서 얘가 0과 90도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360과 450 사이에 있는 애였다면 나누기 2를 했을 때 180과 225도 사이에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1사분면이야? 얘는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에 있죠. 맞아요? 그럼 n이 2면 어떻게 돼요? 360도와 405도? 잠깐만. 근데 360도랑 0도랑 어때? 45도랑 405도랑 어때? 같죠? 아, 그럼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겠네. 즉, 이걸 표현하면 이 존재할 수 있는 건 0도와 45도 사이에 있는 이 부분, 그리고 180도와 225도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답이 됩니다. 즉 1사분면에 있다라는 게 실제로 0과 90도 사이에 있다는 게 아니라 방금 전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360도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신 차리라고. 영어가 열심히 한다며. 그래서 시험 보는 게 슬프다며. 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왜 그래?
자, 575번은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씩 한번 실험을 해보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2파이는 몇 도라 했어요? 2파이 라디안은? 자, 연습해 볼게요. 한 바퀴만 돕시다. 딱 한 바퀴만. 알았죠? 칠판 보세요. 4분의 파이 몇 도예요? 영훈이. 진짜 한 바퀴 돌 겁니다. 연습해 두세요. 몇 도예요? 그렇죠. 나누기 얼마 했어요? 8의 점 나누기 얼마 하면 돼요? 8 하면 되죠. 그래서 45도입니다. 자, 한 번씩 연습할 거예요. 알았죠? 승원이 90도 몇 라디안이에요? 그쵸. 나누기 얼마 했어요? 4 했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이제 한 바퀴 벌써 지금 1, 4분면 지났죠? 2, 4분면 넘어갑니다. 135도 몇 라디안이에요, 우찬아? 몇 라디안이에요? 숫자에 대한 감각을 좀 늘려야 돼요. 얘에서 얼마 곱해야지 얘 돼요? 네, 4분의 3파입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2분의 3파이는 몇 도예요? 우빈이. 이분의 3파이 몇 도예요? 그렇죠. 270도예요. 오케이? 4분면 충분히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재민이 6분의 11파이 몇 도일까요? 몇 도요? 12분의 11을 곱한 거죠. 맞아요? 12분의 11 곱한 거죠. 12분의 11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1 하면 얼마야? 30도지. 그치? 30도에서 11 곱하면 어떻게 돼요? 330도.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누구 할까? 4분의 5파이는 몇 도예요? 병찬이? 325도. 야, 220 뭐? 네, 225도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6분의 좀 시시한가요? 3분의 4파이는 얼마가 되죠? 승우가? 얼마요? 그쵸? 240도. 왜냐면 아까 전에 3분의 파이 몇 도라고 했어요? 60도라 했죠. 근데 거기다가 4 곱한 거죠. 그래서 240도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쟤네를 기준으로 적어도 저기에 있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정도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시시한가요? 조금 그지같이 해볼까요? 36도 몇 라디안이에요? 잘 말했어요. 나누기 얼마 했어요? 20이요. 아예 10이요. 그렇죠. 나누기 10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그래서 5분의 1 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144도는 몇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현아? 5분의 4. 그렇죠. 5분의 4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쉽게 하고 있죠. 맞아요. 이제 많이 잘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얘기합시다. 311도는 몇 라디안이에요? 찬비. 얼마예요? 계속 내가 주장한 거는 저걸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얘로 얼마 곱했냐는 거예요. 얼마 곱했어요? 360분의 311이잖아. 그럼 곱하면 되지. 그쵸? 180분의 311파이 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연이야, 이거 몇 사분면이야? 그쵸? 얘가 얘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분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힘들죠? 라디안으로는. 그러니까 만약 라디안으로 돼 있는데 그걸 사분면을 판단해야 된다면 그냥 60분법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얘를 60분법을 어떻게 바꿔요? 2파이에서 360도 하려면 얼마 곱했어요? 2파이분의 360도 곱했죠. 그럼 여기에서 이걸로 라디안에서 60분법 되려면 2파이분의 360도, 즉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걔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 라디안의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교재에서는 원래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디안을 파이분의 180도 곱하면 60분법 되고 60분법을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라디안이 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 파이랑 360도 두고 가장 기본은 쟤네예요. 저 왼쪽에 있는 표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뭐라고 하죠? 저기 있는 각도들을? 중학교 때부터 쟤네들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30도, 45도, 60도? 특수각이라고 이름 붙였었죠. 그 특수각들에 대한 라디안 값은 기억해 두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쟤네를 변형하는 게 많이 나와요. 당연하지. 그러려고 중학교 때부터 저 특수각들에서 배웠는데 쟤네를 활용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쟤네를 어떻게 변형시킬지를 고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건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것이고 그럼 이건 360도에서 변화하는 만큼 라디안을 변화시키면 된다라고만 생각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는 파이분의 180을 곱한다,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알았죠? 근데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이 파이는 360도 또는 파이는 180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길 바라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135도를 보면서 이거 45도 곱하기 3한 건데? 왜냐면 특수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4분의 3파이네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괜히 135도에다가 360분의 얼마냐? 360분의 2파이를 곱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약분하는 시간에 이미 다른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360도분의 135, 약분하면 얼마야? 약분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차라리 135도를 45도 곱하기 3이구나 라고 생각해 달라고.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575번은 그걸 바탕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자, 유형 4. 유형 4, 유형 5는 한 몸 같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필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필기 없으면 아예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필기를 해봅시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이야기를 해요. 동경의 위치 관계. 어떤 두 동경이 있는데 한 동경이 알파, 다른 동경이 베타라고 합시다. 뭐야? 뭔 상황이야 이게? 뭔 상황이야?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이들 간의 각에 어떤 관계식이 있냐는 거예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알파라는 각도와 베타라는 각도는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둘을 뺐을 때 2n파이 또는 360도 곱하기 n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웬만하면 라디안으로만 이제 당분간 설명할게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나랑 찬비랑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내가 찬비를 따라잡았어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찬비보다 몇 바퀴 더 달렸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베타라는 애가 몇 바퀴 돌아서 왔다는 거라서 둘의 차이가 몇 바퀴, 2파이가 한 바퀴죠. 2파이가 한 바퀴, 그러니까 여러 n 바퀴만큼 차이 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라는 표현 또는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달리기 시합을 영은이랑 하고 있어. 그래서 영은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영은이의 반대편에 위치한대. 그럼 이 둘 간의 각도의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형성돼요? 둘의 차이가 얼마야? 반 바퀴 차이 나는 거죠. 그쵸? 반 바퀴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 180도라고 써도 되지만 파이만큼 차이 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당연히 누가 함께 떠오를 것 같아요? 뭐가 떠오른다고? 대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럼 누가 항상 떠올라요? X축 대칭. 어떤 알파라는 라디안의 그 동경에 대해서 베타라는 동경이 X축 대칭이 된 상태라면 이 베타와 알파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요? 더했을 때 한 바퀴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알파만큼 이렇게 슉 넣으면은 한 바퀴 되잖아. 그렇지? 베타만큼 와서 알파만큼 더 가면 한 바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한 게 2n파이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X축 대칭이 있으면 당연히 누구도 있어요? 어떤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무슨 관계? Y축 대칭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그렇죠. 반바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n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을 더한 게. 이렇게 몇 바퀴 반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있으면 또 누구도 있어요? 누구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대칭? 그쵸. Y는 X 대칭이에요. 뭐라고 쓰는 거예요? 4번이야 이번에도.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동경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Y는 X에 대해서 어떤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있을 때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떻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몇 라디안이에요? 몇 도예요? 90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나온 문제가 580번입니다. (580번) 이렇게 이야기해요. 2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같다. 일직선? 저쪽에 누구야? 일직선이면? 누구야? 1, 2, 3, 4, 5번 중에 일직선. 1번? 2번? 2번. 둘 다입니다. 일치하는 경우와 반대편에 위치하는 경우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일직선 상에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그 두 동경 2세타와 6세타 2세타와 6세타라는 것은 두 개를 뺀 게 2n파이일 수도 있고요. 또는 2n파이 더하기 파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일치할 수도 있고요. 반대편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직선상에 있다는 말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 세타라는 건 나누기 4 해주면
4분의 2n 파이 이거나 4분의 2n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세타라는 애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 했거든?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누구 있어요?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2n 파이 더하기 2n 파이와 2n 파이 더하기 파이는 4분의 파이랑 4분의 0일 때 4분의 파이, 1일 때 4분의 2 파이, 1일 때 4분의 3 파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들을 다 더하면 얼마? 얼마냐? 2분의 5 파이, 3 파이 얘가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있고 이렇게 썼을 때 n은 정수거든? 그래서 정수에다가 하나 0, 1, 2, 3, 4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n이 2인 거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유형 4와 유형 5는 같은 주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유형 5는 같은 주제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589번.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나온 형태가 있습니다. A, B, C, H. 여기 길이가 16. BC의 길이가 호 BC의 길이가 6파이인 C가 있대요. 이때 여기를 색칠하고 이거 넓이를 구해달래. 뭔 말이야? 넓이를 어떻게 구해? 넓이를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시냐고요? 여기가 6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호잖아.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댔어? R세타죠. 맞아요. R세타야.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죠, 지금? 아, 그치. 이게 16이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8이야. 아직 안 적었어? 자, 호의 길이 어떻게 찾는다고? R세타지.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야 6파이가 나와요? 그치. 8분의 6. 8분의 6 하면 되잖아? 6파이? 그럼 얼마? 4분의 3파이죠. 맞아요? 잠깐. 그럼 여기는 몇 라디안이야? 4분의 파이겠지. 왜? 우리가 180도는 몇 라디안이니까? 그럼 여기 4분의 파이는 몇 도야? 45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그쵸. 1대1대 루트 2가 떠올라요. 잘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8이라며. 그럼 여기 길이를 알아? 알죠. 1대1대 루트 2가 8이 돼야 되니까 주어진 길이는 얼마? 4루트 2랑 4루트 2가 됩니다. 맞아요? 내가 찾는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뭔 생각을 해야 돼? 부채꼴에서 뭘 빼줘? 삼각형을 빼주는 거고,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2분의 1 어떻게 구한대요? R제곱 세타. 맞아요? 넓이 공식 외워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야. 알았지? 거기서 뭐 빼요? 삼각형 넓이래. 여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얼마? 16. 그럼 얼마예요? 8파이 마이너스 16이 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맞아요. 저런 도형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죠? 그쵸?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으니까 안 봤다는 말은 하지 마요. 그것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중학교 1학년 때 했대요. 그렇죠? 맞아요. 자,
간단한 도형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제 좀 복잡한 애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하필 이게 근래 중학교 1학년 거를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원이랑 부채꼴이 원 다음에 부채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기둥과 원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92번이 나오는 거죠. 뭐가 나왔어요? 원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중학교 걸 확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여기 원뿔이 있어요. 그쵸? 원뿔이 그려집니다. 옆넓이가 밑넓이의 루트 2배래요. 옆넓이랑 밑넓이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맞아요. 전개를 합니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얘 전개하면 어떻게 그려져? 동그란 거랑 그치.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그려진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다시 말해? 부채꼴이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랬을 때 옆넓이가 이게 뭔 말이야? 옆넓이, 얘 넓이가 이거 넓이의 루트 2배래.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써먹어? 아니 그러면은 여기를 밑면의 반지름 R이라고 하자. 여기 R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한테 지금 각도 구하라는 애가 얘거든. 얘 각도를 어떻게 구해? ABO네. 여기 각도를 어떻게 구해? 각도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여기 길이가 필요하겠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애를? 야, 중졸들 똑바로 안 할래? 뭐라고 해요? 야, 니네 진짜 이럴 거야? 나 놀리는 거야? 나 놀래켜주려고 그러지? 어?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도 좀 입체도형의 옆에 있는 선을 모선이라고 해요. 알았죠? 알았죠? 그럼 여기에서 모선 누구예요? 부채꼴에 세우지 야, 이름 그쵸.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L입니다. 그쵸?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 넓이는 R제곱 파이잖아?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써? 어떻게 써? E 파이 R R제곱 파이 L분의 2 파이 R 비슷했어. 파이 R분의 L 비슷했어. 야, 부채꼴 넓이 뭐 써야 될 것 같아? 좀 위에 거 써, 아래 거 써? 아래 거는 못 써. 왜 못 써? 중심감 모르잖아. 그럼 당연히 뭐 써야 돼? 위에 거 써야 되지. 이거 부채꼴이니까, 이 부채꼴의 반지름 누구야? L이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누구야? 그치, 여기 2파이 R이잖아. 왜냐면 얘랑 맞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넓이 얼마야? 얘랑 곱하고 얼마 하는 거야? 2분의 1 곱한 거죠. 그래서 얘 넓이 얼마가 돼요? 파이 R L이야. 지금 말한 거죠. 얘랑 몇 배 차이래. 파이 R L은 파이 R 제곱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루트 2 곱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파이 R 날리면 L은 얼마야? 루트 2 R이네. 아, 그러면 여기가 루트 2 R이네. 그럼 여기 몇 도겠어? 45도가 되는 거죠. 알았죠, 여러분? 이해 가요? 1대1 때 루트 2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짜리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천천히 여러분 중학교 때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천천히 복습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아니요. 595번. 부채꼴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부채꼴은 우리가 해야겠죠. 오늘 다 나가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나의 목표는 다 나가는 거였는데
근데 한 바퀴 안 돌리면 니네 못할 거잖아. 595번. 넓이가 9인 부채꼴.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얘 또는 얘예요. 그쵸? 넓이가 9인 부채꼴이 있대. 근데 걔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 아씨, 또 뭔 말이야? 둘레의 길이의 최소라는 게 뭔 말이죠? 일단 둘레를 표현해야겠네. 둘레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 야, 이게 원이야? 지름 플러스 지름? 반지름 반지름 나 두 개라서. 야, 반지름. 네. 반지름 두 개랑 또 얘를 뭐라고 써요? 그냥 L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2R 더하기 L에 뭘 구하는 거야? 소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이거를 세타라고 해서 360분의 세타를 곱해달라는 의도잖아. 맞지? 근데 그거보다 얘가 나을 것 같아요. 왜 얘가 낫냐면 문제에서 알려준 게 넓이가 9라고 알려준 거거든. 그럼 뭘 알려준 거야? 얘를 알려준 것 같아? 얘를 알려준 것 같아? 얘가 좋다는 거야. 뭐냐면 넓이가 9라는 것은 2분의 1 RL이 9인 거니까 RL이 얼마야? 18이 된 거죠. 잠깐만, 내가 맨날 말했어. 최소를 묻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뭐 아니면 뭐야? 아니면? 그럼 이 둘 중에 누구겠어? 왜? 맞아, 곱 적고 합의 최소 물어보고. 그래서 합의 최소 어떻게 구해? 2R 더하기 L의 최소는 얼마야? 산술기하 평균이라면 2 루트 2R 곱하기 L이죠. 맞아요? 왜냐면 이거랑 얘의 합의 최소니까 2 루트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R 곱하기 L이 얼마야? 그쵸? 18이니까 2R L이 36. 얘 얼마? 네, 답입니다. 최소, 최대를 묻는 문제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뭐 아니면 뭐다?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깨지지 않았고요. 여기까지도 깨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깨지지 않는다고? 네, 졸업할 때까지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이건 계속 나옵니다. 제약된 범위, 뭐 A가 뭐 X가 2부터 3까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산술기하 아니면 2차 함수예요. 알았죠? 그건 깨지지 않아요. 오케이? 깨지지 않아요. 계속 생각해줘요. 어, 30문제는 좀 너무한데. 전 숙제 채워오죠.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몇 문제, 한 5문제만 늘리죠. 하나만 더. 뭔마? 아니 전 숙제 더 하나. 네가 안 한 거지. 아니 다른 친구들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럼 니네가 안 한 거지. 자,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삼각함수라는 게 뭐예요? 삼각비 뭘로 해요? 삼각비 기억해요? 우리가 사인은 뭐라고 해요? 뭐분의 뭐야? 뭔마? 빗변분의 빗변. 그치. 자, 하겠습니다. X축과 Y축이 있어요. 알았죠? 거기에 하나의 동경이 있습니다. 그 동경이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설명해줘야겠네요. 진짜 안 도와주네. 자, 원부터 가져옵니다.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원의 방정식 공식 뭐라고 써요? 아, 네. 우리가 여기 중심이 0,0인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 r제곱이라고 말할게요. 반지름이 r이라는 거죠. 그쵸? 이때 하나의 동경이 있고요. 그 동경까지 벌어진 정도를 세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동경에 대해서 여기 교점이 있을 거고 그 교점의 좌표를 쓸 수 있겠죠. 뭐 콤마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그래요. 승원이 말대로 x, y라고 합시다. 사인은 원래 뭐 분의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예요. 얘가 빗변이네?
높이가 뭐니? 얘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r분의 y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정의해요? 그치.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사인은 얘고, 코사인은 뭐야? 얘고, 탄젠트는 얘잖아. 그치, 코사인이 뭐분의 뭐예요? 얘분의 밑변. 근데 밑변이 누구라고 써있어? 그래서 r분의 뭐라고 써요? x라고 써요. 그럼 탄젠트는 뭐라고 쓰겠어요? x분의 y라고 씁니다. 이게 삼각함수예요. 다른 게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저 x는 0보다 작습니다. 그딴 건 관심 없다는 거죠. 0보다 작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저게 삼각함수입니다. 저게 삼각함수예요. 알았죠? 즉 원에 대해서 좌표를 찍어야 그 삼각함수가 정의된다는 거예요. 반지름 길이와 x좌표, y좌표로 이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그래서 삼각함수에는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삼각 B와 다르게 부호가 존재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존재할 수 있다. 왜? 좌표가 음수면 그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요? 자, 그거에 대해서 딱 한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9번이요. 원을 2개 그려줬어요. 어떻게 2개 그려줬어요? 큰 원 하나, 작은 원 하나. 큰 원은 반지름이 얼마로 써있어? x제곱 대 y제곱은 10. 반지름 루트 10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미안합니다. 큰 놈이 루트 24. 작은 놈은 얼마예요? 루트 10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갑자기 뭔 짓을 했어? 가로선을 그렸어요. 어떤 가로선? y는 3이라는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2개 있답니다. 잠깐만, 근데 y가 3이네? 그럼 얘는 뭘 알려준 거야? 두 좌표 중에 필요한 좌표가 뭐랑 뭐예요? x좌표, y좌표잖아. 그치? x좌표, y좌표 중에 누구를 알려준 거야? y좌표를 알려준 거예요. 3이라고. 그치? 자, 그럼 얘는 지금 요 원에 있잖아. 맞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10. 그럼 여기 x 얼마일까? 얼마 대입하면 이게 딱 성립할 것 같아요? 야, 저기 1처럼 보여? 그치. 1이 아니야. 아니, 왼쪽에 있잖아. 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요? 저 그럼 여기에 있는 애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4. 맞아요? y에다 3 넣었대. 그럼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겠죠. 맞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24면서 0보다 작으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끝났어. 여기 있는 각도를 알파, 여기 있는 각도를 베타라고 했대요. 내가 원하는 건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래. 자, 사인 알파 뭐라고 정의했죠? r분의 y. 자, 알파예요. 알파. r이 얼마야? 알파의 r 얼마야? 얘 r. 루트 10분의 y좌표 얼마? 3. 코사인은 반지름 얼마야? 베타는 반지름 얼마야? 루트 24 분의 잠깐만, 코사인은 누구를 써줘야 돼? x좌표죠. x좌표 얼마라고 써있어? 마이너스 루트 15구나. 맞죠? 이거를 곱하면 되겠네. 뭐부터 해주면 좋겠어요? 약분부터 합시다. 약분. 유리화는 틀린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10분의 3이랑 24분의 15가 있어. 그럼 이걸 다 곱한 다음에 약분해? 원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성훈이 넌 어떻게 약분할 거야?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소인수분해를 미리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것처럼 루트 10은 뭐 곱하기 뭐예요? 루트 2랑 루트 5죠. 얘는 뭐 곱하기 뭐야? 루트 5랑 루트 3이죠. 그렇게 약분하라고. 그럼 누구 남아요? 잠깐, 루트 3은 밑에 뭐가 있어? 루트 24는 뭐 곱하기 뭐야? 그치, 루트 3 곱하기 루트 8이잖아. 그쵸? 루트 8만 남습니다.
루트 2랑 루트 8 잠깐만. 루트 16분의 마이너스 3이네. 루트 16이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3이 답이 됩니다.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유리화하고 계산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좋지 않아요. 알았죠? 그냥 마무리할 때만 유리화 해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소인수분해해서 약분한다고 생각해줘요. 여러분들이 루트를 잘 못 다루는 건 아는데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숙제는 599번까지고 쥐꼬리만